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5년 만에 최대 성장이다라는 성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이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또 나오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고요. AI 시대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변동성 파고를 또 어떻게 넘어야 될지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알파벳, 오늘은 또 인텔, 줄줄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고 온도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밀리는 이유는 AI 투자에 대한 청구서 이게 이제 날아오면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예. 우선 어제 알파벳 그리고 투자 실적도 발표했고 투자 KPX도 발표했고요. 오늘 인텔도 발표했고 또 다음 주 계속 연이어 있는데 29일 SK 하이닉스까지 저는 실적은 굉장히 견고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다 발표할 거라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근데 주가는 왜 이래?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다른 것보다는 외부 환경이 크죠. 이란 전쟁의 재발 우려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100 이상으로 치솟은 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약간 좀 파랗게 질리게 한 어제 때문에 국내의 변동성,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국내 시장에 지금 사실 실적은 좋은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분명한 사실은 시장은 실적을 이기는 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 돈이나 저는 꾸준히 국내에 수급이 될 거라 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제 알파벳이 원래 알파벳이 지난 4월 달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냐면은 1,800에서 1,900억 달러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1,950에서 2,050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 그러니까 22조를 추가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런 투자의 어떤 상향은 지금 알파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올렸습니다. 이 투자는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올해가 그 KPX를 보면 매출액 대비 38%까지 피크를 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피크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 투자 랠리에서 뒤처지면 회사의 생명은 끝이라는 절박함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더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 탈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AMD가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에다가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 그리고 대신 우리 애가 만든 GPU를 써줘. 혹은 CPU를 써줘. 반대로 엔비디아는 베라라는 CP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도 TPU를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빅테크들 있잖아요. 오라클,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은 검색하고 클라우드하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하고 이커머스하고 메타는 SNS를 하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파벳도 CPU 만들고 TPU 만들고 AI 하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각각이 AI 풀스택을 다 가지려고 해요. 네. 저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빅테크들이 각자의 영역에 사업을 하고 그들이 사업에 필요한 클라우드라든지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웹에서 가져오는 시스템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무조건 발생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옛날에 그 영역이 다 무너지고 각자가 자기들이 AI 관련된 AI DC부터 CPU부터 TPU부터 다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요 이전보다
급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그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더 큰 호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반도체라는 디바이스를 공급자 입장에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저 기업들이 다 HBM을 요구할 거고요. 지금 당장 클로드하고 AMD가 HBM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저는 앞으로 더 큰 호재가 올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중요한 변곡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뭐 시장이 좀 오른 흐름들도 있었죠. 뭐 알파벳 자체는 부담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내년에 그래도 큰 폭으로 늘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을 언급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보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나온 네.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Q&A에 뚜렷하게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12%인가요? 갔다가 네. 2%로 쪼그라들었고 네. 물론 4%까지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어제 그 격차 좀 컸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할 건지 시장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더 힘을 낼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는 저렇게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는 게 과연 실적으로 언제 나오는 거야라는 네.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이전의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던 경영 방식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자본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애플이요. 자기 자본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계속 배당을 했던 기업입니다. 오라클도 그랬습니다. 네네네. 이 두 개 기업의 공통점은 AI 시대에 이 급격한 시대에 왔을 때 투자할 재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다른 빅테크들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뭘 하냐 하면은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시장에 조달을 해서 다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 돈까지 말라버렸어요. 네, 회사채 같은 거. 네. 네. 세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걸 순환 투자라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픽을 만든 클로드를 만든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AMD로부터 투자 재원을 받거든입니다. 요즘 엔비디아도 잘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자기들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자기 가지고 있는 돈, 시장에 있는 채권이나 여러 가지 돈 다 끌어 쓰고 네. 지금은 자기들끼리 서로 투자하면서 가는 정도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자본의 룰이 지금 상당히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우리나라 지금 요즘 제조업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럼 그들이 멍청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때려받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인텔 실적을 보고 지금 구글도 실적을 내놓은 걸 보면, 알파벳을 내놓은 걸 보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금 CFO의 발언들을 잘 보면 우리가 AIDC를 좀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이 만들었으면 더 실적이 좋았을 것입니다라고 IR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이야기 하면 다시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서두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과잉 투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투자 안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걸 굉장히 맞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AI 풀스택을 다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각자가 만들려고 예.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는 어마어마한 예. 기회가 온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전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최근 제가 우리가 보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정도 뭐 반도체 피크로부터 시작해서 뭐 주가도 한 40%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되긴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루머에 굉장히 시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루머를 처음부터 일으킨 모건 스탠리조차 이틀 전에 반도체 공급 28년까지 계속 부족하다는 스스로 이율 배반적인 리포트를 내는 상태까지 와 있는 네네네. 상태인데요. 반도체는 견고합니다. 28년까지. 이건 이 부분은 현재 미국의 빅테크 M7이 투자하는 것이나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나 산업 전반의 변화를 다 고려했을 때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2028년까지는 견고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8년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그 부분이 듭니다.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제는 또 올랐다 오늘 또 빠지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급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날 이제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되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여러 데이터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다 같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는 특이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본주를 산 사람들이 얼마나 레버리지 ETF를 같이 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본주를 산 개인 투자자가 한 35조 정도를 사들였는데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약 16조를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17% 정도를 본주를 투자한 개인이 레버리지를 같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17% 레버리지 ETF를 사버리면요. 이 17%의 변동성이 본주의 변동성을 충분히 흔들고 남을 정도로 흔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속보로 지금 31일부터 레버리지 ETF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를 예. 한 달 땡기겠다 발표한 거잖아요. 예. 정부가 급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게 방증하는 이유고요.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라 보는데 지난 6월 초부터 7월 지금 중순까지 약 45일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삼젠닉스를 그러니까 매도한 금액이 약 45조 정도 됩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35조치를 사들였어요. 근데 그 한 달간 삼젠닉스가 한 평균 35% 정도 빠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벌어갔느냐.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보다 한 20% 이상 벌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10조 이상 벌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다 매도했을 쯤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버블론이라고. 그러니까 더 저점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저점으로 갔다고 판단될 때 이틀 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23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수급은 28년까지 공급 부족이라는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놀아나고 있는 놀아나고 있는 거죠. 느낌이 왜 이렇게 진하게 들고 있는지.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뭘로 보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짠 판에 놀아나고 있다. 놀아나고 예.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속상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될 저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자.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견고하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그들이 파놓은 여러 가지 함정이나 어떤 계획에 우리가 뒤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외국인 판에 놀아났다고 딱 들으니까 정말 기분은 나쁘네요. 근데 이게 또 큰 손과 덤빌 수가 참 없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그렇죠. 굉장히 저는 필요할 사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코스피의 2, 3천 시대 때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놀아난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전체 자본시장 시가총액이 약 3천조가 안 될 때는요. 외국인 지분 한 100조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천 시대, 7천 시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거의 7천조 이상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0조 정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간의 사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취약하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어쨌든 정부와 기업들은 AI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는데 오늘부터 언제까지죠? 다음 달 3일까지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거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동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해진 의장, 정의선 회장 이렇게 다 동행을 한다면서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AI 공급망 외교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뭐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죠. 그리고 GPU의 젠슨 왕이 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분야의 샘 올트만과 그다음에 엔트로피 대표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분야, 각계 분야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게 지금 어떤 변화냐면 제가 볼 때는 AI 산업이 이전의 산업은 AI 모델 기업 따로,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기업 따로, 그리고 반도체 기업 따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CPU 기업 따로 개별로 경쟁하던 시기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모델을 하나의 풀스택으로 최적화하는 구조로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걸 풀스택을 가지지 않으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젠슨왕,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그리고 그쪽은 또 누가 모델의 손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구축해 나갈까의 경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누가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지를 보는 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더 있거든요. 첫 번째 금리입니다.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보는 이제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80%로 올라가는데 일주 전에는 52%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일주 만에 이게 80%로 높아졌는데 금리의 우려. 금리가 일단 뛴다고 하면 시장이 발작을 하죠. 두 번째는 이란 전쟁입니다. 맨날 뭐 끝난다 하지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타격하면서 이건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AI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면 이런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란 전쟁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11월 중간 선거에 중요한 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금리인데 우리나라 금리 올렸잖아요. 미국도 하반기 금리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하반기의 대응은 금리를 이기는 섹터와 금리를 이기지 못할 섹터를 빨리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0.25% 정도 오를 거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AI 반도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에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좀 금리에 민감한 밸류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은 조금 고민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근데 이길 수 있는 좀 섹터들은 좀 구분해내는 것이 하반기에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투자 시 챙겨야 할 요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금리,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보면서 시시각각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변동성을 이기는 길이죠. 그렇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둡기 때문에 요소 좀 챙겨드렸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피해가야 할 부분 그리고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빅테크 실적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주근 리덕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